안녕하세요. 방구석 평가원의 끝까지 쌤입니다. 쌤 현장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두뇌를 풀가동시키려고 하죠. 막 손도 많이 쓰게 하고 머리도 많이 쓰게 하고 그렇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편안하게 쉬는 느낌으로 그냥 보고 그냥 듣고만 계셔도 그냥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컨텐츠 갖고 찾아왔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수특에 자주 나오는 인물 유형이에요. 오늘은 1탄을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뭐 분량에 따라서 2탄, 3탄, 4탄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현대소설부터 진행을 하고 2022 버전입니다. 2022 버전. 그래서 올해 수특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인물 유형 이미지를 딱 잡아드릴 거예요. 인물 유형 이미지를 딱 잡아드릴 거고 요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엄청난 시간 단축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들 뭐 소설을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갖고 있는 도구를 잘 못 써서 그래요. 그리고 머릿속이 공부한 거는 많은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그거를 오늘 쌤이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야채나 고기나 과일 썰 때 뭐 칼을 쓰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뭐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를 쓰실 텐데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도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사용을 못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요리나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막 짜증이 나겠죠. 뭐 소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구체적인 전략이나 도구 없이 바로 이제 문제를 풀고 빨리 맞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제 뭔가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좀 차근차근히 전략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빨라진다라는 그런 느림의 역설을 좀 강조하면서 이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곧 다시 찾아올게요. 자, 방구석 평가원 시간 단축 프로젝트. 자, 이제 1탄으로서 현대 소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지만 독서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제 문학 중에서도 뭡니까? 좀 분량이 길고 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 현대 소설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모토가 뭐냐? 인물 속에 문제의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인물 속에 문제의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현대 소설, 다른 거는 몰라도 현대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이제 소설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만 파악하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애를 먹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략이나 도구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뭐 여기저기 인강에서 이제 들은 게 너무 많고 공부한 게 또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섞여 있어요. 사실은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선수들이 축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선수들이 평상시에 뭐 개인기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화려하거든요. 막 거의 묘기 수준의 발재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시합에서 선수들이 그런 묘기 같은 발재간 보여주는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실전에서는 단순한 기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기술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이라는 게 실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진흙탕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복잡하고 화려한 거는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진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을 너무 낯설어 한다. 그리고 인물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여러분, 어떤 소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어떤 소설은 잘 읽히는데 어떤 소설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잘 읽히는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박히고 또 그 인물의 심정이 잘 이해가 가는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작품은 뭡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고 되게 낯설고 이런 경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내가 이 소설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과 좀 친해져 보겠다. 적어도 친해지고 싶다 혹은 알아가 보고 싶다. 알아가 보고 싶다. 이 소설에 나온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서 내가 이 인물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 이해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먼저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뭡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시간 단축이 되지 않아요. 시간 단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특히 현대 소설이라는 게 시험 출제를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고 또 여러 가지 인간형들에 대해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담고 그걸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장르가 소설이다 보니까 그걸 시험 문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소설 작품 내가 소설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반드시 이 소설 시험 지문에 나오는 이 소설 인물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보겠다. 좀 친해져 보겠다.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사실 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낯선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즘 세상 얼마나 험해요.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싶으시면 소설 작품 대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다 해서 근거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종합을 하셔서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연습을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익혀두시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예요. 멘탈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능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하고 쉽게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인물 유형을 머릿속에 잡고 계셔야 돼요. 소설 작품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인간형도 너무너무 많죠. 주제도 막 너무너무 많은 것 같죠. 또 시대별로 외워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 거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딱 소설 속에 맨날 나오는
전형적인 인물 유형 딱 세 가지만 알아둡시다. 딱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요거 딱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아무리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뭡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인물이 어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의 인물이 해당하는가, 등장인물이 해당하는가, 그것만 따져 보시면 스토리가 금방 잡혀요. 스토리가 금방 잡히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이라던가 이런 걸 안 보고도 소설을 독해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비법 같은 것도 말씀드리게 될 텐데, 요 기본적인 전략 플러스 뭡니까? 시간 단축 비법까지 사용을 하시면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 단축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인물 유형 세 가지 중에 뭐에 대응되는지, 그걸 내가 연결을 지어보겠다. 요 두 가지 생각을 딱 잡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걸 안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를 옆에 두고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요리사랑 똑같은 입장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요 전략 두 가지만 딱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인물 유형 잡아드릴게요. 자, 인물 유형 분류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fit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곧 알아보죠. 자, 인물 속에 답이 있다. 챕터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뭐 진리라는 게 언제나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딱 손에 도구를 쥐어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물 파악인데, 왜 인물 파악을 해야 되냐? 그게 바로 단시간에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분류나 지식보다 인물 파악이 시간 단축에는 짱입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이제 6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인물을 잡으면 사실은 다른 거 5가지는 전부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쌤이 이제 말씀드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데, 페르소나는 우리말로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감독이나 소설가나 뭐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형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뭐 어떤 경찰에 대해서, 경찰 캐릭터를 뭐 관객한테 그 소개를 하고 싶다, 말을 하고 싶다 하면 그 어떤 경찰의 성격을 분석한 뒤에 그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를 찾아서 캐스팅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소설 속에도 어떤 작가마다 선호하는 인간형이 있거든요. 선호하는 페르소나가 있어요. 그거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용 연습을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챕터 2,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인물 유형 이미지로 잡아버리기.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예시로 들 인물이 앞서 이제 사진으로 보셨던 황정민 배우입니다. 이 황정민은 쌤이 참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사실 이분이 나온 영화를 보면은 내용이 비슷비슷하고요. 캐릭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황정민이 나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구나, 이거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겠구나, 대략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나 소설가나 시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했죠? 네,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배우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좋아하는 배우,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배우가 정해져 있는데, 그 배우가 나오면 이 영화 내 스타일이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쌤은 이제 결국 모든 콘텐츠는 주제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익숙하면은 뭔가 내용을 보기 전에 어느 정도는 뭡니까?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집중을 할 수 있고, 감독의 의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영화를 즐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익숙함이 주는 강력함을 우리는 이미 영화를 통해서 누리고 있고 경험해 봤어요. 소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영상판, 소설을 시각화한 게 영화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영화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 나오는 베테랑이나 신세계나 검사회전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못 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설은 너무 어려워하시죠. 그거는 원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대로 된 도구를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쌤은 고쳐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뿐만 아니고 소설에서도 익숙함이 주는 강력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잡아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본편 들어갑니다. 마음의 준비 딱 하시고 오세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올해 수특에 등장하는 인물형 딱 3가지로 압축을 해드릴 테니까 요 인간형을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을 요 3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대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도가 명확해지고 주제가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빨리 친해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도와드리는 도구가 바로 이 3가지 유형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알고 계시면 낯설음에서 익숙함으로 가시기가 좋고요. 빨리 친해지시면은 시간이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자, 굉장히 단순해요.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리가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알아두시고 실전에 적용하시고 효과 보시고 효과 봤다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자신의 길을 지키는 유형이에요. 여기 사진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돕기 위해서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배우를 여기 박아놨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 누가 건드립니까? 그렇죠? 자신의 길을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배우는 드웨인 존슨이라는 배우로 자신의 길을 좀 지키려고 하는, 실제 삶에서도 좀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배우로 좀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소설에는, 한국에는 뭐 이런 어떤 피지컬의 사람이 별로 없죠. 한국 현대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뭐 이런 근육질보다는 좀 왜소한 지식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은 좀 참고로만 봐주시고,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길을 좀 지키는 유형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지키는가,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은 독해가 좀 더 쉬워지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게 될, 죄송합니다. 자, 말씀드리게 되는 유형은 뭐냐면 좀 현실과 타협하는 유형이에요. 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요 배우가 지금 끝까지 간다에 나오는 조진웅 배우입니다. 조진웅 배우입니다. 자, 요 배우는 이제 작품 속에서 좀 현실과 타협하고, 원래는 경찰이었지만 뭡니까? 이렇게 살아봐야 뭐 별 소용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현실과 좀 타협하고 악당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우리 현대 소설에서도 이런 유형이 참 많이 나와요. 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선인이었다가 나중에는 현실과 타협하고 악한 인물로, 아니면 좀 명확한 인물로 돌아서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좀 악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신의 길을 지키는 유형과 좀 대비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캐릭터는 항상 나오니까요, 기준을 딱 정해두시고 이 작품에서 자신의 길을 지키는 유형이 누군가, 또 현실과 타협하는 유형 혹은 악한 유형은 누군가 딱 정해주시고 거기 연결만 지어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현실과 타협하는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가, 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우유부단한 유형인데, 이 배우는 지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하은별 역할을 맡은 배우인데, 이 배우 연기 굉장히 잘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유부단한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자신의 길을 지키는 유형과 현실과 타협하는 유형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작품에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작품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등장한다고 하면 그 소설의 주제의식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 자신의 길을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기에도 조금 그게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요 우유부단한 인간형을 등장시켜서 뭡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인간 유형을 딱 정해주시고 문제 푸시고 분석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훨씬 명확하고 빠르게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준을 통해서 실제 수능 특강 작품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오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